자매는 사내를 훈제하기 전에 면도부터 시켰다. 잠잘 때 듣는 이상한 이야기. 믹 잭슨의 피어스 자매. 롤과 에드나 피어스는 15km가량 떨어져 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다름없이 나름대로 벗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갈 해변 위에 세워진 낡아빠진 오두막에서 살았는데 방이라는 방은 죄다 바람에 덜걱거리며 각양각색의 소리를 냈고 밀물이 높을 때면 파도가 문 앞까지 밀려와 사정없이 철썩이곤 했다. 하지만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오면서 비가 잦아들고 바람이 멎을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면 자매는 해변을 거닐며 떠밀려온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난로에 불을 지피거나 구멍난 오두막 여기저기를 기웠다. 자매는 바다가 그들에게 선사하는 선물로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나갔다. 일주일에 6날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뭐가 걸렸는지 확인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대부분 자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먹고 남은 것은 창고에 걸어 훈제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며칠을 묵히면 어떤 흰살 생선도 윤기가 좌절 흐르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풍성하고 달콤한 타르의 악취를 풍겨댔다. 피어스 자매는 보름에 한 번은 오래된 신문지에 훈제청어와 고등어, 대구를 싸서 마을로 나갔고 그걸 판 돈으로 인생의 작은 호사 한두 가지에 필요할 빵이나 소금, 차와 같은 생필품을 샀다. 쌀쌀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수요일, 롤은 지붕 위에서 구멍이나 비가 새는 곳을 메우느라 판자를 덧대 못질을 하고 있었다. 에드나는 뒤뜰에서 아침에 잡은 생선을 열어 내장을 손질하고 있었다. 못질을 막 끝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던 롤은 어쩌다가 문득 바다 쪽을 흘긋 보았다. 비오는 쌀쌀한 수요일에 해안과 수평선 사이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롤은 파도 너머로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바다가 다시 근육을 쭉 펴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조금 전에 스치듯 어렴풋이 보였던 형체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길이가 9m쯤 되는 물체에 가엾은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에드나! 그녀가 지붕 위에서 동생을 불렀다. 배를 가져와. 롤과 에드나는 강인하고 노련한 새와 같았다. 자매는 양동이와 가재잡이 통발을 끌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길을 배를 끌고 순식간에 내달렸고 곧 바다에 배를 띄웠다. 그러고는 커다랗고 단단한 손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롤은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난파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벌써 빠져 죽은 건 아닐 테지? 에드나가 말했다. 아닐 거야. 롤이 대답했다. 자매는 파도를 헤치고 난파선이 수장되고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 기진맥진한 배의 주인은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미 2번이나 머리를 박고 물을 먹은 상황이었고 다시 막 물속으로 가라앉을 찰나였다. 생명줄이 희미하게 끊어져 가고 있는 듯 보였다. 눈이 뒤집히고 숨이 가빠 입을 벌린 채 남자는 파도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자매는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지점으로 다가갔다. 롤이 바닷물에 팔을 넣고
남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휘저어 보았다. 그녀는 에드나에게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이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물속을 헤집었다. 마침내 롤은 익사 직전에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낚아채서 동생에게 보였다. 자매는 해변 자갈밭에 남자를 눕힌 후 인공호흡을 했다. 남자에게서 뽑아낸 바닷물이 몇 통은 되었을 것이다. 이윽고 롤이 남자를 일으켜 어깨에 걸쳐 맸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신수가 훤해 보였다. 이도 제 것으로 성했고 흑갈색의 머리칼도 근사했다. 요컨대 피어스 자매가 그렇게 가까이 두고 보기는 꽤 쉽지 않은 부류의 남자였다. 때문에 자매는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매는 흠뻑 젖은 남자의 옷을 벗겨 난로가에 걸어놓고 넝마 조각 같은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에드나의 분홍색 가운을 입히고 롤의 낡고 두툼한 양말을 신겨주었다. 자매는 소파에 뻗어있는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마치 인형에게 하듯 머리도 빗겨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남자의 얼굴에 자기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기침을 하면서 눈을 떴다. 사실 말이지만 롤과 에드나의 인생은 이제 황금기를 막 지난 참이었다. 자매는 길고도 고된 인생을 살았다. 바다와 바람이 핥히어댄 뺨은 얼겁고 손은 거칠었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거기에다 생선을 주물러댄 통에 옷은 온통 구깃구깃하고 기름때 범벅이었다. 그러니 죽다 살아난 남자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자매의 모습에 다시 기절할 만큼 놀라지 않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둘 중 그 어느 쪽도 남자가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당신 입에다 대고 아주 펌프질을 해야 했다오. 에드나가 입 빠진 입으로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좌우로 눈을 굴렸다. 흡사 덫에 걸린 토끼 모양 궁지에 몰린 짐승꼴이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낡은 분홍색 가운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다시 고개를 들어 자매를 바라보던 남자는 갑자기 괴성을 내질렀다. 남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여전히 소금물로 출렁대고 있다 보니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한 상태였고 상황 파악이 안 된 건 당연했다. 소파를 박차고 일어난 남자는 냅다 문 쪽으로 달려 여닫이 문의 돌적이가 떨어져라 세차게 열고는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온 사내는 자갈밭을 연신 넘어지며 내달리다가 헐레벌떡 해변을 따라 탈출을 시도했다. 어리둥절했던 자매는 그저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사내의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뛰다가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싶었는지 남자는 여전히 에드나의 가운을 그대로 걸친 채로 목숨을 구해준 자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려 보였다. 그러고는 온갖 욕지거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불쾌해서 미치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욕을 어찌나 노골적이고 음탕하게 늘어났던지 지나가던 갈매기들마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갈매기가 정숙한 동물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고즈넉한 바닷가라 달리 주위에 별다르게 갖다 붙일 대상이 없었다고 해두는 편이 좋겠다. 실컷 욕을 퍼붓고 돌아선 남자는 다시 비틀거리며 해변을 따라 걸어갔다. 롤과 에드나가
그 젊은 놈이 하는 짓거리에 화가 난 것은 당연했다. 특히 놈을 발견하고 손수 물속을 헤집어 건져주었던 롤의 분노는 주체할 수 없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롤은 걸친 옷을 동여매고 남자를 뒤쫓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갈밭에서 자신을 쫓는 롤의 발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으리라. 그녀가 다가오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경솔하게 욕부터 짓거린 것에 사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롤이 늙긴 했지만 자갈밭을 달리는 것은 남자보다 한 수 위였다. 그러니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였다. 롤은 남자의 어깨를 움켜잡고는 서늘한 눈초리로 째려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는 감히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무릎 꿇은 도전자 앞에 선 챔피언 권투 선수처럼 남자 앞에 우뚝 선 롤은 동생에게 외쳤다. 에드나, 배를 가져와. 자매는 남자를 발견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 그를 바닷속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러고는 노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왔다. 그 후 자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 남자를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땔감을 구하러 해변에 나온 자매는 목 아래까지 단추를 바싹 채운 채 에드나의 낡은 분홍 가운을 온몸에 휘감고 죽어있는 남자를 보았다. 자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꽤 평화로워 보였다. 자매는 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굳이 왈가왈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은 땔감을 그저 내동댕이 치더니 남자의 팔과 발목을 나눠잡고 오두막으로 날랐다. 몇 시간 뒤 남자는 점심을 거하게 먹고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혹여 누군가 남자를 보게 될지 모르니 안으로 들여놓자고 롤이 말했고 그때부터 남자는 집안의 영구적인 구조물이 되었다. 자매에게는 중국에서 나는 차를 모두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 되었다. 자매는 요전날 남자를 오두막에 데려왔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의자로 옮겨 앉혔다. 난로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롤과 에드나는 이리저리 날뛰며 성가신 소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에 그만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자매는 늘 하던 대로 살았다. 저녁이 되면 셋은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에드나는 집안에 남자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롤도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를 좀 더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부패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꾸했다. 자매는 남자의 옷을 다시 벗겨 뒷마당으로 나른 후 청어나 고등어를 손질하는 석판 위에 눕혔다. 에드나가 칼을 간 다음 남자의 배를 가르자 롤이 내장을 죄다 끄집어냈다. 자매는 그물을 수선할 때 쓰는 실로 남자의 배를 꿰맸다. 그러고는 제대로 훈제될 때까지 시시각각 들여다보며 일주일 정도 훈제 창고에 걸어두었다. 처음 두어 주 동안 자매는 훈제한 남자를 안락의자에 앉혀두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피아노 의자에 앉히고 자매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연주했던 업라이트 건반을 치는 신용을 하게 했다. 오랫동안 소금기에 절어 살긴 했어도 자매는 피아노를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지금은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그가 당장이라도 옛 노래를 연주하기라도 할 듯 기뻐했다. 남자의 첫 번째 동무가 되어준 사람은 지역 평의회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자매가 사는 오두막과 부속 건물을 짓는데 적법한 설계 허가를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오두막을 들렀다. 롤과 에드나는 집이 도대체 어때서 그러냐며 멀찍이 떨어져 한번 보자고 남자를 바닷가로 유인한 다음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두 번째 남자의 시체는 하루 이틀 후 첫 번째 남자를 발견했던 그 해변 인근에서 어김없이 찾을 수 있었다. 안경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입고 있던 옷은 멀쩡했다. 세 번째 손님은 남의 일에 참견하길 좋아하는 그저 그런 늙은이였다. 그는 우연히 자매의 오두막을 지나치다가 공연히 궁금해져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애석하게도 늙은이는 바다에는 나가보지도 못한 채 훈제 창고에서 최후를 맞고 말았다. 오두막을 염탐하기 위해 슬그머니 부엌 창문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리는데 느닷없이 창문이 열리고 말았던 것이다. 롤은 늙은이의 옷을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 개수대에 처박아 버렸다. 한 집안을 호령하던 가장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건 꽤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네 번째 희생자는 무고한 방랑자였다. 어쩌다 길을 물으러 자매의 집을 찾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남자는 턱수염이 조금 나 있었는데 자매가 열광하는 인상은 아니었다. 그래도 짝을 맞추기 위해 남자 하나를 절실하게 구하던 참이었으므로 달리 도리가 없었다. 자매는 길을 알려주겠다면서 남자를 바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바닷물이 허벅지까지 오는 곳으로 끌고 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참을 짓눌렀다. 사내가 들고 있던 오르덴스 서베이 지도가 천천히 퍼덕거리더니 얼마 후 해변으로 날아갔다. 자매는 사내를 훈제하기 전에 면도부터 시켰다. 이제 이 남자는 다른 세 남자와 함께 자매의 오두막에 앉아 있다. 기묘한 박물관에 놓인 전시물처럼 그들은 책을 읽거나 카드놀이를 하거나 피아노를 친다. 네 명의 익사체, 하나같이 과묵하면서도 멋진 네 남자는 롤과 에드나 피어스 자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